오늘의 공도사는 영등포구 물레동을 중심으로 주변을 리서치 기록하면서 노동의 공간과 소비적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에 주목하여 사진, 영상, 소리, 설치 등을 통해 소통하는 송호철 작가입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사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술도사 신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송호철입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물레동에서 오셨어요? 예. 아니 근데 그 물레동에서 지금은 그 주거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주거를 거기서 한다기보다도 하고 있는데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놨더니 집에 안 가고 계속 거기서 있게 되네요. 아, 집은 있으신데. 예, 예. 집은 그럼 물레동이 아니고. 예, 예. 아. 저기 해화동, 명륜동 그쪽에. 그럼 물레동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9년 정도서부터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2008, 9년?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작업실 마련해가지고 이제 있게 됐죠. 아,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그런 작품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물레동에 처음 이렇게 왕래를 하고 거기에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이제 작업실을 구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물레동으로 가게 되었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 지금 대한예술공간 이포의 대표이신 그 박지원 선생님께서 거길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물레동을. 그랬다가 그 이포하고 이제 교류를 계속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도 여기 이 정도면은 뭐 임대료도 괜찮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는 작업실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있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물레동에 이제 자리를 좀 잡게 됐죠. 네, 근데 물레동은 거기 공장이 굉장히 철제 공장, 막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줄비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업 환경으로 그렇게 쾌적한 조용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매력적이었던 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거기가 이제 낮에는 사장님들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예, 낮에는 공장 사장님들. 예, 그렇죠. 낮에는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밤에는 저희가 이제 또 곳곳에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저는 그거를 흔히 이제 그 빗대서 얘기할 때 산에 보면 숲에 다람쥐하고 또 다람쥐랑 또 비슷하게 생긴 거 청설모 네. 개가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숲을 공유하고 나무를 공유하고 있어요. 개가. 근데 다람쥐는 나무의 주로 얕은 부분과 그 바닥이 생활권이고 그 청설모는 위쪽이 생활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그 공간적으로는 겹치는데 그 제트 좌표가 겹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존이 이제 가능한데 물레동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작가가 청설모인가요? 그죠. 약간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게 딱 맞는 얘기가 물레동 공장들은요 1층에 있어요. 맞아요. 무거운 쇠나 뭐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예, 곳이 많다 예. 보니까. 장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1층을 사용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층, 3층. 뭐 싸면 좋으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었구나. 층수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물레동에서 활동하는 걸로 봤을 때 송호철 작가님은 다람쥐이세요? 청설모세요? 밥쥐죠 저는. 박쥐세요? 그 물레동의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 기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예. 동네 같이 막 다니고 하면은 예. 어떤 반응이세요, 그냥? 극과 극이에요. 그때는 저는 좀 싫어하는 분들 목소리도 좀 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극과 극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예.
예술가 분들이 물레동에 와가지고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네. 돼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이제 네. 그 말씀하시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예술가들이 자꾸 카페하고 술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임대료 네.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어느 부분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예술가들 뭐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카페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한두 명 있을까 사실은 말까 한데 예술가들이 많다 보니까는 카페하고 술집 하는 사람들을 다 이 예술가들이 그 술집하고 카페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실제로 있었죠? 물레동에서 카페나 그 술집 운영하는 분들 중에 예술가인 분들은 한두 군데 있을까? 예. 그큰 이제는 그 카페나 이런 게 생겨도 저 사람은 예술가라고 생각- 예,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그 싸그리 예, 잡아서 문제에 음. 관한 그 비난이 예술가들한테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사실 거. 예술가가 그쪽에 음. 많아서 또 그런 카페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틀린 얘기는 현상이죠. 아니에요. 틀린 네.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럼, 이제 예술가들이 왜 여기 창작하러 와서 창작 안 하고 왜 술집하고 카페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월세 올리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 그러면 그 물레동에서 그런 공장 사장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교류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청설모와 다람쥐처럼 서로 이렇게 딱히 만나진 않지만 같이 공존하고 사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뭐 물레동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공장 사장님들도 좀 많이 알고 교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외부의 그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랑 동갑내기인 그 또 공장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통 교류라는 게 이제 그 알고 인사하고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약주 한잔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뭐 되면은 뭐 교류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레동에서는 그 공장 사장님들하고 교류가 있는 예술가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많을 수 없는 이유가 공장 사장님들이 평균 연령이 거의 50대, 60대예요. 아,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예. 그리고 거기 있는 작가들은 평균 연령대가 30대예요. 그럼 벌써 세대 차이가 20, 30년 나잖아요. 세대 차이가 20, 30년 나고 거기에다가 문화 환경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미술대학 4년 다니거나 혹은 유학 갔다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또 안 해본 사람들이고 자유롭게 그 생활하고 미대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딱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 사장님들은 사실은 뭐 이제 베이비 붐 그 세대 분들이시고 그보다 조금 더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냥 일하는 것만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보기에 예술가들은 배짱이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분들이 개미라고 네, 한다면 많이 이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 작품 계속 활동하신 내용들이 물레동 지역과 관련된 그런 작품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레동 지역도 잘 알아야 되고 리서치도 잘 하시고 기록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작업실을 마련을 해서 그 거의 뭐 살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따로 내가 리서치를 뭐 했다라든지 물론 따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따로 리서치를 한다든지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걸 해야지 막 그러고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딱히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가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개인전을 했었을 때 그 사운드를 사용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 이제 사운드 소스를 따야 되니까는 네. 그때는 이제 뭐 녹음을 했었죠. 이제 그런 식의 그 리서치라든지 뭔가 자료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건 있는데 평소에 뭐 물레동에 대해서 내가 깊은 연구를 해봐야지 하고 막 뭘 그러지는 않았죠.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접근하시진 않았지만 예. 그냥 그 지역에서 생활권이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되고 이해되고 뭐 알아가게 된 그런 것들이 작업에 영향을 미친 예, 그게 제일 거라고. 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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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어떤 창작자가 예술가가 그 자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물레동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레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그것을 나의 작업 영역으로 좀 그 당겨오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예. 뭐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송호철 작가님 물레동에서 물레동 이야기로 개인전을 2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2번째 개인전 때 전시 제목이 사운드스케이프. 예. 예. 근데 그때 스피커를 갖다가 예. 기존에 있는 스피커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작가님이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신 거잖아요. 예. 스피커를 그러니까는 개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보통 흔히 이제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고 종이가 그 자기장의 진동을 그렇죠. 예, 해가지고 이제 소리로 변환을 시키는데 그때 사용했던 스피커는 종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에서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 종이를 움직여야 되는 그 진동을 그 금속 그 축으로 전달시켜서 금속 그 형태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나오게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물레동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렇게 습득되고 이런 것들을 전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작가가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손재주가 좋다고 해도 스피커를 자기가 개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물레동에서 생활하다 자연스럽게 터득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원래 연장질하고 네. 그 장비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 만지고 고치고 뭐 어떻게 해보고 하는 그런 거 자체에 제가 좀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 작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철판에 그 가루를 해놓고 이제 그 물레동의 어떤 기계 소리라든가 공장의 소리들을 진동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가루들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물레동에서 했었던 그 이제 물레동 풍경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 시티스케이프 인 물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개인전을 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었던 거죠. 예. 그 전에 예. 사진, 예. 영상. 예.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도로가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장노출 사진이라는 거를 한 30초씩 노출을 주는 사진을 한 몇백 장 정도를 이제 그 촬영을 하게 됐어요. 한 자리에서 계속 카메라 삼각대에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저도 한 곳을 당연히 계속 바라보고 있었겠죠. 카메라에 찍히는 그 부분을. 그게 이제 막 한두 시간 단위로 그 계속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는 이게 시각이 엄청나게 둔감해지더라고요. 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자극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반면 그때 이제 제가 느꼈었던 경험은 청각하고요. 촉각인데 진동 같은 거 있잖아요. 진동. 예. 그리고 바람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라든지 그게 그러니까 시각 이외의 감각들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시각이 그냥 하나에 고정돼 버리니까 예, 오히려 그게 둔감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물레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소재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너무 집중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한번 내가 음. 물레동을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사운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봤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 개인전인데요. 이제 거기 이제 우선은 이제 제가 그걸 사운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나서는 어떻게 보여줄까를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운드를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기획 단계에서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모아다 놓고 서로 각기 다른 그 소리들을 막 들려주면은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소음처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접근이죠. 이제 그게 아주 그러니까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스피커 알맹이 이렇게 뭐 가로세로 뭐 배열해 놓고서 소리를 이제 막 서로 다른 공장의 소리를 이제 틀려주는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생각이면은 사실은 일반인이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소리도 채집해야 네. 되고. 근데 그 단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단계예요. 제가 이제 청각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걸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각이 청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청각이 결국은 청각하고 시각하고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좀 이제 연구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막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이제 막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금속판 위에다가 그 하얀 모래를 진동시켜서 패턴을 만들어냈었던 거는 클라드니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설치 작품 이미 그 독일 과학자가 몇백 년 전에 이미 발견해낸 현상이에요. 멋있다고 그거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클라드니 패턴을 이제 공장의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패턴을 그러니까 물레동의 소리 패턴이 그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레동에. 소리로 패턴이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 패턴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떤 진동에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관찰이 가능했었나요? 어느 정도는 예측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음역대가 좀 위로 올라가면은 높은 음일수록 그 패턴이 아무래도 간격도 촘촘해지고 패턴들이 좀 자잘한 패턴들이 생기고 이런 패턴 그리고 이제 둔탁해지면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리를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헤르츠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달라지죠. 재밌네요. 이런 패턴. 이런 거를 물레동 말고도 도심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지역마다의 어떤 그 소리 패턴들을 시리즈물로 만드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메인 작업 그 조립식 앵글을 가지고 그 물레동 철제상가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거. 물레동 자체를 갤러리 안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 형상. 이제 이런 참 스케일이 참 크시네요. 사실 이런 거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철 프레임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지금 제 작업실하고 그 물레동 인근에 어디 그 지하에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 이후로 다른 데서 또 설치하시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한 번 전화 통화를 어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뭐 그 미술관인데 얘기는 했었는데 한번 그러니까는 거기서 전시를 이제 수용할 만한 공간이 안 되죠. 작업이 너무 커서요. 근데 이 프레임은 그냥 재료로 두고 다시 또 새롭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변형된 크기에 맞는 그 가변 설치로 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이 지난번 했었던 전시에 맞도록 이제 재단이 다 되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는 다시 잘라야 되는 거죠. 그걸 치수를 다 찾아야 다시 돼요. 또, 그러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다시 새로 제작을 하는 게 다시 새로 제작하는 게 이게 훨씬 낫다. 노동이 엄청 많이 드는. 그러게요. 설치 기간도 꽤 걸렸을 것 이제 같아요.
근데 설치 기간은 제가 여유를 좀 잡았어요, 많이. 그래서 2주 동안 설치하고 2주 동안 전시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서 많은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잡아놨는데, 저 이제 조립식 앵글을 그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저 작업을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저 프레임 세우는 것 자체만은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요? 예. 오,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조립하고 쪼이고 하는 거에 이제 기술자분들이니까는 제가 이제 예, 도면을 갖다 놓고 같이 이제 근데 이제 또 제가 그거를 도면만 드리고서 제가 없으면은 못해요. 또 그게 엉뚱하게 조립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속 그 확인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저 조립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치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립식 앵글로 그 물레 철제 상가의 모형을 그 물레예술공장 1층 공간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립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진동 스피커를 연결을 시켜서 철제 프레임이 울리면서 그 제가 그때 10채널 정도를 썼는데 이제 10가지의 다른 소리가 이제 그 건물의 그 위치에서 이제 나게끔 이제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마치 물레동 철제 상가를 지나가면서 나오는 서로 다른 공장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을 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진동 스피커다 보니까는 골전도 스피커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막을 통하지 않고 소리를 그 전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에다 이빨을 지그시 대보면은 이빨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돼서 그게 우리 뇌 속에서 소리로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그래서 진동으로도. 신기하다. 예. 그래서 그때 저 전시 보러 갈 때 그거 스피커 이빨로 물어보라고 예, 그 프레임을. 권하셨죠. 예, 네. 예. 그래서 물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뭐 저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차별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하여튼 그런 원리가 이제 과학적인 원리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 건데 그게 조립이 잘 됐고 뭐 설계도 뭐 잘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는데요. 그게 되게 사실은 불완전해요. 조립식 앵글이요. 그거 자꾸 흔들면요. 다 흔들려요. 부셔지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 자체가 흔들려요. 예. 지금 물레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처한 입지가 그러니까 위치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굉장히 견고하고 예? 철제를 다루는 그런 공장들이 1층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지금 외부의 어떤 영향들에 의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도. 아 진짜 건물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세요? 쓰면- 아니면은 아니죠.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물레동이 흔들리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예. 시작되고 예. 있고 이제 카페며 뭐며 많이 들어와 있고 오늘 지진 때문에 흔들리긴 예, 살짝 했죠. 흔들리긴 했어요. 네, 했는데 저도 예. 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견고하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졸업식 앵글을 통해서 예,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언젠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전 좀 그 전시하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장들의 각각의 다른 소리를 그 들려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시티스케이프인 물레라고 하는 그 작업에서도 사실은 누군가가 그리고 있을 물레동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건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죠. 크게. 얼마 전에 물레 아카이브 물레 공감이라는 책자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송호철 작가님도 물레동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물레의 리서치나 물레 뭐 그동안 작가들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한 책인데 어떠세요, 소감이? 뭐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누군가 한 번은 했었어야 될 그런 뭐 작업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박지원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됐고 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레동에 대한 그런 좀 뭔가가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기로서는 뭐 그래도 나와줘야 할 때 그게 이제 나와줬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물레동이 언제부터 예술가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 시점을 한 몇 년도부터 보시나요? 뭐 한 2000 몇 년 뭐 대충 그냥 흔히들 그 정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그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불과 2010년 무렵 이제 그 무렵만 해도 그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레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소규모의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럼 거의 10년 전후로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 정도쯤서부터 뭐 모여가지고 2010년 정도 지나가면서 좀 이제 더 많아지고 제가 듣기로 한 200명 넘는다고 하시던데 작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전에 이제 그 물레예술공장에서 그 대면 조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1:1 대면 조사를 했을 때 약 180여 명 정도 조사 결과 나오신 분들만. 예, 조사된 분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고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조사 이제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 방문을 했을 때 네. 이제 낮에 방문하는데 작가들 낮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또 예, 그러다 보니까는 2번, 3번 방문했는데도 그 작가분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체크가 안 된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 감안하면은 보통 이제 흔히 한 300명 정도는 뭐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레동에 실제로 그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물레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물레동으로 치는 건가요? 지금 뭐 물레동은 흔히 뭐 1가, 2가, 3가, 4가 뭐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물레공원 있는 그쪽 사거리에서 그 반대편 쪽 그 주유소 쪽 있는 그 끄트머리 저기 어디 그 밑에까지 예, 영등포 초등학교 방향 예. 이제 보통은 그 라인 정도를 이제 보통 흔히는 물레동이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어딘가를 보통은 얘기를 그 하죠. 중심길을 쭉 중심으로 해서 좌우 사방으로 이제 원래는 더 길게 보면은 그 가스 충전소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저기 정다방 프로젝트가 있던 그쪽 그 방향 그 라인서부터 그 영등포 초등학교에서도 그 신도림 방향 쪽으로 길 양쪽으로 다 거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물레동이 그 꽤 넓은 범위에 속해 있죠. 예. 얼마 전에 통이동 보안여관에서 쌀전 해가지고 토종묘 그 영상 전시하셨잖아요. 예. 그거 토종묘는 얼마나 촬영을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보안여관에서 했었던 전시는 그 마르쉐 예, 그쪽에서 그 충청도 홍성 쪽에 홍동이라고 하는 데서 그 농사 그 토종벼를 자연 재배 그러니까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타작해서 재배하는 사람 인력으로 재배하는 이제 그런 그 논이 있는데 거기에 마르쉐 분들이 그 작년에 모내기 할 때에서부터 추수할 때까지 한 3-4번을 그 가서 직접 농사를 지었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그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 그때 이제 보안여관에서 그 상영된 영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보농장이라고 그 저기 일산 경기도 고양시 예. 거기에서 토종벼만 그 한 4-50여 종을 그 재배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논에 가가지고 이제 벽곡 같은 거 그런 거 촬영하고 이제 그랬었죠. 예. 근데 그 토종벼가 우리나라 원래 토종벼가 종류가 엄청 많다고는 들었는데 그 이름들이 그렇게 다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름들 거의가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 이름이 같던데. 이름 네. 다 있고요. 예, 그럼 그분은 지금 140 몇 종의 벼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분 논에 가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 종류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팻말로 뭐 네. 각시나 뭐 졸장벼, 예, 예. 뭐 조동지 그러니까 이런 식 이름들이 그런 게 쫙 있어요. 140 몇 개 종의 예, 이름들을 예, 다 예, 예. 기록을 하고 예, 예. 계신 아니, 그런 분이 저는 계셨구나. 고양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음. 벼밭이 이렇게 황금빛이잖아요. 네. 논이라고 근데 그러죠. 네, 논. 근데 분명 벼밭이 아니라 논. 논인가요? 벼밭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논이 황금빛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쌀인 것 같은데 까만색인 거예요. 그거 예, 예. 흥미? 흑조도 그러니까 뭐 뭐 이런 북흑조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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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만 그 뭐 장기찰 뭐 아니야 장기찰이 하여튼 까만색 종류의 또 벼들이 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 벼가 예, 까만색이지? 까만 애들이 그러면서, 있어요. 예. 예. 이게 다 익으면 이거도 까만색이 네, 되는 까만색. 거구나.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흥미 계통인데 예. 어. 까만색 계통의 그 벼들이 있어요. 감자도 자주 감자는 자주 꼽혀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벼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안에만 무조건, 까만색일 줄 알았는데 저희 그 토종벼가 특징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촬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까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까락이라는 그 벽시에 예. 그 붙어 있는 그 예. 긴 거. 털 같은 예. 거, 예. 털 혹은 뭐 뻣뻣한 그런 침 같은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까락이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래요. 그 개량되어 있는 그 쌀하고 다른 점이. 아. 그래서 그 까락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해충이나 새라든지 그런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걔가 공기 중에 그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걔가 물기를 이슬처럼 맺게 예. 해요. 까락에서. 그래서 그 까락에서부터 수분. 예, 수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벽시로 전달이 된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분은 타작도 손타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보통 타작은 이렇게 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그 탈곡기라고 네, 하는 네. 거 발로 막 네. 그 재봉틀을 네, 네. 돌리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쓰고 그러죠. 아니 이제. 왜냐하면 그게 타작을 그런 토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에 보통 넣게 되면 기계에 어떤 벽시 종류인지의 매뉴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게 되는 건데 그 토종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에 없어서 그거랑 그냥 비슷한 가까운 것에 이렇게 메뉴를 넣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컴바인을 써가지고 예, 예. 추수를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럴 것 왜냐면은 같아요. 그게 그 토종벼가 키가 다양해요. 어떤 거는 흔히 우리가 먹고 있는 계량종 쌀보다 더 작은 애도 있고요. 대부분은 커요. 게다가 종류를 140 몇 종을 하는데 당연히 그리고 할 수가 그 없을 것 같아요. 까락이 있으면은 컴바인을 사용하지 못한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컴바인을 한번 사용했었다가 컴바인 그 운전하신 분하고 한참 실갱이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으로 키우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 예, 불가능. 예, 사람 손으로 해야 한 종류만 되니까. 심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는 종자를 이거를 아, 보관하시려고 그거는, 그러는 것 그러니까는-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해야 종자를 그러네. 보관을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분이 뭐 전국으로 이제 그 종자를 퍼뜨리고 예, 계신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토종교의 미래는 사실은 그 저희 왜 커피 마실 때 나는 뭐 스프리모가 좋아, 나는 뭐 케냐 AA가 좋아, 그런 거랑 이렇게 맛으로 배부르려고 커피 먹지는 않잖아요. 그 바로 이제 그 토종벼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맛도 다 달라요. 예. 그랬을 때는 배부르게 먹는다기보다도 맛으로 예, 그렇게 맛있는 거 우리가 취향 따라. 찾아서 먹는 것처럼 좀 그런 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밥집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죠. 그 밥을 내가 어떤 쌀로 지은 밥을 선택해서 이렇게 돌솥밥으로 즉석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밥 중심의 식당이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게 뭐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비쌀 수밖에 없겠죠. 소량으로 유기농에 하니까. 예. 손으로 다 모든 거를 예, 했을 예. 때는 예, 예. 예. 갑자기 흥미가 생기네. 한국의 검은 쌀이요? 제가 그 쌀 그 맛 테이스팅하는 그런 이제 행사, 네.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인데 거기에 이제 한쪽에서는 그 여러 종류의 쌀을 밥을 지어놓고서 맛 시식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단맛 예. 무슨 맛. 마치 우리 커피 맛 품종 네. 이렇게 표시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해봤었죠. 예. 재밌는 경험을 하셨네요. 맛은 어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났는데 굉장히 맛있는 그 쌀들이 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맞았었던. 촬영 이후로는 그러면 토종뼈만 드시나요? 토종도 못 먹죠. 시중에 일단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부동자 것도 사장님이랑 아니고. 친해지셨으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토종뼈 일제시대 때 하고 다 없어지고 거의 예. 다 그리고 거기-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박정- 박통 시절에 네, 박정희 예. 때 다 통일병. 통일병 예, 예. 많은 양 예. 맛없고 많은 거. 우리 그 토종쌀이 1,000몇백 종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는 저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 지역마다 강 하나 건너고 골짜기 하나 달라지면은 환경이 예, 달라지니까 쌀이 다 그거에 달랐다고 맞춰서. 보시면 네. 되죠. 예, 예, 그러면 예, 옛날에. 예. 뭐 쌀과 관련된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촬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가서 이제 한번은 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의식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에 관한 문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했었던 그 전시 기획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그 생활하고 있는 이제 전반적인 건 이제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아마 그 먹는 거에 관한 문제 이제 그쵸. 예 그게 이제 초점이 이번에는 그 쌀 쪽으로 이제 맞아져서 그렇게 기획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을 하려면 먹어야죠.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아니 근데 뭐 이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부분의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근데 이제 돈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먹는 거에 관한 문제만 나한테 있어서 해결이 되면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는 그 먹는다는 게 뭐 항상 뭐 맛있고 뭐 이런 거 먹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신체가 신체적으로 안 먹어도 되는 신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걱정이 없는 거죠. 많은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 미래의 우리의 가장 그 큰 문제는 거의 먹거리에 대한 이제 식량 전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사실은 기계 이런 거 장비 이런 걸 또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쌀하고 뭔가 연관은 안 되는 것 맞아, 같지만 뭔가 뭐 SF 이런 영화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도 그 미드라든지 그 영드 그쪽은 평범한 그 드라마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선의 그런 SF라든지 예, 그런 쪽 그가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주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상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즐겨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즐겨 본다라기보다도 그냥 늘상 봐요. 예. 그러면 최근에 보신 거는 재밌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특징이 제목을 제가 기억을 안 해요. 내용만. 예, 예. 내용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그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또 드라마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여자가 그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DNA로 해서. 막장 아니에요? 예. 아니, 요즘에 이제는 뭐. 알고 보니 네가 딸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막장이라고 볼 수 있다. SF판 막장. 그래서 요즘 장기 이식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유전자로 똑같이 만들어내고 그런데 소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충격적으로 봤었던 하나 이제 미래의 모습은 그 여자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감시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회유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인데 그 유전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서로 다른 똑같은 그 얼굴과 모양을 갖고 있는 여자 서로 그 삶은 다르게 살고 있지만 이제 6명인가 뭐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 회사에 그 결국은 재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특허로 인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너의 소유는 우리 회사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허를 통해서 유전자 그 특정 조합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그 방식을 그 사용하려면 특허를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근데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송호철 작가님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게 많으세요? 저 불안하지는 않아요. 많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불안보다는 예. 궁금증이 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야 내가 한 100년 뭐 그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나라 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보면은 지금 그 서양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겠죠. 예, 특히 아무래도 서양 예. 중세 지나고 근대 특히 그게 이제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서양에 이제 그 과학자 중에 다니엘 데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전쯤인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그 강연을 세미나인지 강연인지 그걸 보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 과학자한테 너는 로봇이니?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로봇 맞아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이제 사람 결국은 그 뇌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네, 결국은. 그러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감각 같은 것도 그런 어떤 뇌에 어떤 전달된 어떤 그 감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뇌에 있는 신경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데 뭐 진화 심리학자들이 아닌가? 귀신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귀신의 현상도 사랑이라는 것도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점점 우리 사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도 단순한 부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로 자동 안내주는 목소리구나 그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죠? 구별이 되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아마 구별 못하는 그런 로봇가 전화를 걸고 그런 업무를 뭐 당연히 대행하고 하겠죠. 예. 사람인지 뭐 진짜 분간할 수 없는.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아니 저는 송호철 작가님 처음 봤을 때 보이는 원래 연세보다 되게 나이가 많이 들으신 줄 알았어요. 저도 형인 줄 알았어요. 좀 머리 흰 머리가 많으셔서 그렇구나.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말투도 좀 느긋하게 하는 그런 말투. 그래서 그런 건가? 그리고 말이 수다스럽지 않으니까 좀 더 점잖으면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진짜 어른스러워 네. 보이시고 나이도 지긋이 많아 보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어리시다는? 근데 보니까 마음은 거의 그 소년 마음?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 근데 송호철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소년 같단 말이에요. 꿈꾸고 막 뭔가 공상과학 좋아하시고. 공상과학 좋아하시고 뭐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뭐 기계에 대한 관심이나 그 변형시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친구들도 만나보면 딱 술 먹는 부류들 있고 술 안 먹는 부분들은 거의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둘 다 좋아하시는 분은 어쩌나? 불철주야 바쁘신 분이에요. 취미를 빙자로 해서 이렇게 술 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그쵸. 있죠. 예.
근데 술은 좋아하세요? 안 하시더라고요. 술은 뭐 그냥 맛만 보는 정도. 그래도 예. 아, 예. 140종 술을 맛만 또 맛만 보는 48종. 맛보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맛만 보는 정도. 제 식탐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데 예. 술만 좀 식탐으로 보면 조금 없는 거죠. 아, 예, 예. 아 그럼 그 좀 오래 전서부터 술은 좀 이렇게 많이 안 드셨었나 봐요. 체질이 아니면 못 드시는.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막 쏟아 붓고 막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안 먹고 잘 먹기 쉽지도 않고 술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 걸 보면 좀 알코올에 관한 중독성이 좀 제가 없나 봐요. 예. 아, 나도 좀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네. 병 나면 안 먹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좀 기도를 많이 하시지 음. 않았을까라는 추측. 음. 저희 아버님이 하도 약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음. 한 360일 정도를 이제 아. 드셨어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아니 그 변호사님 어머님은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어머니께 좀 기도를 한번 좀. 기도를 좀 세게. 기도빨이 안 통하는. 그 또 앞으로 지금 작업하실 계획은 어떤 작업들을 생각하고 지금 계세요? 작업을 좀 준비를 하려고 음. 제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 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작업 촬영? 준비를 네. 좀 지금 막 준비를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년쯤에 한번 결과물들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작업도 물레동에서 이루어지는 아니요, 물레동에 이번엔 좀 이제 벗어나. 물레동이 이제 아닌 쪽으로 좀 벗어났어요. 예. 이제 물레동은 이제 탐구가 끝나지. 아니요, 끝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물레동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주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 이제 제가 이제 작업 중에 그 물레동의 스카이 라인을 좀 그 계속 따라가는 그 작업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이 건물들로 이게 스카이 라인이 결국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여기 도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물레동은 높은 빌딩이 없어요. 맞아요. 예.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스 정도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막. 다른 그 건물들이.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물레동에 관한 관심을 갖고 물레동을 소재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물레동을 한번 넘어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벽을 넘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물레동에 그래서 그게 그 작업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막 그 스카이라인을 물레동에 어떻게 보면 시각적 경계죠. 그게 그 경계를 제가 막 그 탐구를 하고 막 촬영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제 물레동을 넘어서 나가는 이제 좀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즘 물레동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예. 웹폰 카페들이 이제 막 치고 오는데 포도사는 왜 고민이? 그렇게 외국인의 되면은 그 관련도 없으면서 딱 그냥 뭐 고민할 것 같아요. 보통 패턴이 작가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웹폰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임대료들이 올라가고 작가들은 또 다른 데로 네. 옮기고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됐잖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패턴 좀 얘기하니까. 시작이 된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분들이 좀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게 이제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 이제 모임은 없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서부터 뭐 그 작년에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접촉하거나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공동으로 좀 이야기를 모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조직을 지금 준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가 모임의 형태처럼 지금 이제
각 분야별로 해서 이제 지금 좀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그런 지금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예, 시작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되었죠. 과거 얘기해 볼까요? 옛날 네. 얘기. 어, 총망 박는 유도 선수. 진짜요? 갑자기 왜 미술학도가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총망받는 저기는 아니고요. 무서우신 분이었구나. 유도? 아니요. 뭐 이런 정보는 저만 압니다. 그거는 저기 뭐야 중학교 때 이제 그 유도 선수를 좀 했었는데 이제 제가 유도를 하면 좀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이제 그래서 하셨어요.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또 그 유도 쪽으로 좀 그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학교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도를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배웠었죠. 선수를 했었죠. 이제 했었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한 1년 반? 2년? 뭐 그 정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하기가 싫더라고. 이거 나의 길이 아니구나. 몸이 커졌어요.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미술 쪽으로 하산을 했지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을 뒀는지. 뭐 워낙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도 좀 그림 그리고 만들고 하는 이제 예, 그런 거 자체를 제가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 미술반 생활도 하고 예, 하면서 내가 이거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야 그럴 거면 이거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미술 쪽으로 아예 그냥 방향을 잡은 거죠. 예. 오늘 신도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없어요. 뭐가 엄청 안 좋은가요? 왜 그래요?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송원주 작가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뭐 네. 뭐가 뭐 안 좋게 나왔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유도를 계속 하셨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저하고 그 친한 목수 아저씨가 있어요. 예전에 저 일을 같이 했었던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결국 무당이 됐어요. 진짜요? 네, 무당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평소에 이제 굿을 그렇게 하러 다니셔. 그래가지고 왠지 그 얘기 결말이 뭔지 알겠다. 뭐, 송호철 작가님한테 뭐 저기 신내림 받으라고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말 지나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굿하는 얘기 이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가 시달렸다고 뭐가 와서 자꾸 친대 자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러면서 굿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뭐 누구 외가 쪽에 누구라고 하면서 뭐 그런 맞아.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그 굿을 가끔가다 그걸 안 풀어주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괴롭혀서 본인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10여 년간 막 계속 그런 얘기. 돈 엄청 많이 썼겠네요. 네, 되게 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굿 한 번 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몇백이에요. 네, 네.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작가님?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결론이 이제 그분이 이제 야 너도 보면 너 팔자 너 나랑 너 똑같아 너 임마 결론 그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이게 중2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무슨. 그러니까는 중2 돼야 된다는 거야 중2. 그래서 내가 원래 나도 중2 됐어야 되는 건데 내가 중2 안 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나온 이후로 섭외된 작가님들이 다 고독을 즐기는 작가님이셨거든요. 근데 송호철 작가님 봤는데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구나. 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무슨 중이에요 중.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요. 혼자서 잘 놀아요 사실은. 네, 아니 혼자서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데다가 끼도 많고 흥도 많고 그래요? 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외모는 전혀 안 그런 데다가 송호철 작가님이 뭐랄까 약간 점잖은 스타일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시군요. 아까부터 계속. 거기다 약간 왕자병도 있으시고 그래? 사주 보면 다 나와 막 이런 거.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막 갑자기 막 중팔자에서 갑자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송호철 작가님을 가장 그 본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집에 계신 사모님. 분? 네. 사모님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제 말을 듣고 어머 저걸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인정 안 하는데 실제. 아니 제가 실제로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러셨어요? 특정 감각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어떤 애들 이제 같은 반 이제 딱 누구를 친구들. 보면은 가족 관계가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 새끼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되게 많이 뺀질뺀질하고 저거 누나가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누나가 있고 막 있으시네. 그런 게 있는 거야. 네. 그런 애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아, 가끔. 그렇게 팍팍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17세 때요? 17세 때? 막 그럴 때.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내가 그럴 때 내가 그 주변에 가까운 친구한테 이제 물어봐요. 야, 저 새끼 엄마 말 더럽게 안 듣지? 막 이제 그러면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그리고 되게 누나가 좀 나이 차이 좀 꽤 나는 누나가 있지 않냐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누나는 없는데 그러다가 시집간 누나가 있구나 막 그러면서 그런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게 네. 그 재수하고 그러면서 네. 싹 없어지더라고. 그때 없어졌어요? 미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미술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재수. 재수 시절에 네, 그 전에 좀 그런 감각이 네, 있다가 네,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재수가 사람의 어떤 감각이나 여러 가지를 다 죽이는 것 같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 입시 제도가. 결국은 입시제도가 아주 사람을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 한국에서 이 남자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남자 여자뿐만 아니지만 입시제도에서 한 번 죽어요.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 죽고요. 네. 군대 가서 또 한 번 죽어요. 그렇죠. 예. 송호철 작가님은 그러신 거예요. 저도 죽은 것 같아요. 재수하셨어요? 아니요, 재수는 안 했는데 그렇게 군대 때 죽었나 죽는 봐요. 것 같아요. 보면은. 군대 때 죽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게 자기의 생각은 이렇게 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대에서는요 그 일정 생각 이상이 되면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강요를 받고 그 생각을 자르지 못하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을 할 수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흰머리가 확 나셨어요? 아니요, 이건 사업 망해서 난 거. 사업도 하셨어요? 예, 한때 사업했었어요. 인테리어 사업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도 설치 작업을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구나. 저 처음에는 그 사업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네. 대학원 다니는데 저하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그 저하고 이제 절친이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 걸 딱 보더니 야 호철아 너 학비도 있어야 되는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야. 맞잖아요, 맞는 네.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랬더니 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무렵서부터 해가지고 제 첫 번째 개인전이 2006년인가 그때 했는데 한 2005년 정도, 2005, 6년까지 제가 일을 했었어요. 예, 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도 어떻게 사업하다가 다시 또 예술가로 돌아오기 망해서. 쉽지. 망해서. 대단하네요. 망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네요. 망해서. 어차피. 예술가는 항상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예술가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막 빚을 져가지고 허덕거리다가 어떻게 빚 청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딱 청산되자마자 바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친구한테 나 개인전 해야 돼. 1,000만 원 줘. 그랬더니 어떻게 또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 바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인전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작업의 길로 이제 들어왔죠. 예. 우여곡절이 없는 예술가 분이 없으시군요. 아까 17세 때 딱 놀라시던데 뭐가 있었나요? 17세 때? 아니요. 그런 거 없고. 그러면은 항상 마음속에는 그 사업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시겠네요. 싹 없어지셨어요? 없어요. 예. 송호철 작가님 딱 3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재수하고 군대하고 사업은 절대 안 인생에서 이제 이제 큰 걸 배우셨네요. 3개를 배우셨네요. 크게 하지 말아야 될 3개. 네.
그것만 지키시면 앞으로 좋은 예술가로 계속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오늘 송호철 작가님 모시고 물레동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작가님의 설치 작품 이야기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물레동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송호철 작가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거. 자주 가시는 물레동에 자주 가시는 곳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 자주 가는 곳은 뭐 예, 대중 없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다닙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면서 끝낼게요. 예, 뭐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뜨문뜨문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뭐 크게 뭐 변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뜨문뜨문 작업하면서 뭐 결국은 저는 이제 작업을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요. 그 예술 영역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개를 펼쳐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운 거는 네. 재수하고 아니. 사업 망하고 아니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랑 꿈 있잖아요. 네. 그게 흔들릴 때가 되게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